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한다. 이종태 행복TV는 고르고 고른 책을 액기스 모아서 재밌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한다. 우에노 지즈코 지음 2023년 출간되었고요. 저자는 일본의 유명한 여류작가로 대단한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혼자 살면 외롭다, 불쌍하다 이 말은 오지랖이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내는 사람이 편안한 이유를 설명해 있고요. 요양시설보다 자기 살던 집에서 죽는 게 더 좋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2인 가구보다 1인 가구가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2인 가구 생활 만족도가 최저로 떨어진대요. 자녀 없는 싱글은 고민이 적고 자식 눈치 안 봐도 좋지요. 자살률도 역시 1인 가구보다 2인 가구가 더 높다고 합니다. 부부 가구는 빈둥지 시기로서 가장 위기고 갈등도 많대요. 3인이 살면 행복도 조금 상승하고 4인이면 1인 가구 비슷하대요. 2인 가구란 부부 가구 아니면 부모 한 사람, 자식 한 사람인 경우죠. 부부 가구는 중간에 완충하는 반려동물도 필요하다. 노후에는 혼자가 가장 행복하다.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 만족도가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보다 높다. 단 재정 상태가 중산층 이상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1인 가구가 절반 이상이 될 것이다. 혼자 사는 부모와 함께 살자는 자녀의 요청은 악마의 속삭입니다. 나이 들어 건강이 나빠져도 싱글 만족도는 떨어지지 않는다. 같이 있어도 아픈 건 혼자 참아야 하는 타인의 고통이죠. 자녀가 있어도 따로 사는 선택적 싱글이 늘고 있다. 자녀가 없는 노인은 비참하다. 이 말은 짐작일 뿐입니다. 싱글 노인 중에 자녀가 있고 없고의 생활 만족도 다를 게 없다. 수명이나 건강 상태는 자녀와 우선순위가 없다. 자녀와 따로 사는 것은요, 이제 거의 당연한 일입니다. 2인 가구의 생활 만족도가 최저인 이유는 뭘까요? 첫째, 남편은 TV만 보고 대답도 안 하고 잔소리와 짜증이 많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말을 듣지 않고 반대 의견에 민감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세 번째, 남편이 아내를 따라다닌다. 네 번째, 자기 건강에는 난리치고 다른 식구 아픈 관심도 없다. 다섯 번째, 집안일을 일절 돕지 않고 불평만 해서 우울하다. 만족도는 여성이 더 낮고요. 남편의 만족도도 높지 않답니다. 노후 행복 비결 5가지. 첫 번째, 가사 분담이 확실해야 한다. 둘째,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두고 자신의 세계에 파고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치관이 달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네 번째, 둘이 있어도 미리 혼자 됐을 때 준비를 한다. 다섯 번째,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불간섭한다. 혼자는 외롭지도 불안하지도 않다. 외로움은 대부분 일시적인 감정이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초보 싱글은 몰라도 처음부터 혼자라면 외롭지 않습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게 더 외롭대요. 가족과 함께 살면 아무래도 나를 억누르고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불안이란 가족의 숫자나 자식과 상관없이 느낀다. 자녀가 가까이 살면 멀리 사는 것보다 고민이 더 많대요. 처음부터 자녀 없이 살면 특별히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만족 노후의 3가지 조건. 첫째,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 둘째, 돈보다 사람 부자 되기. 셋째, 타인에게 신세지지 않기. 시설이 아무리 고급이라도 절대 부러워하지 마라. 시설이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싱글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 외로움도 불안도 없다. 가족과 동거함으로 간병, 돌봄, 복지 혜택이 훨씬 불리한 게 현실입니다. 동거 가족이 학대하거나 방치한다면 훨씬 더 위험하죠. 혼자 사는 것과 고립은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세대 분리할 때 젊은 사람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해외에 살던 딸이 돌아왔어. 며칠 지나자 엄마가 이상하다며 병원에 가서 시설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엄마는 의사가 딸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나가시오. 니나 나가세요입니다. 그래요. 딸이 삐져가 가쁘자 엄마 상태가 좋아졌대요. 자녀 없는 노후가 정말로 비참한가? 병원은 사람이 죽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누가 봐도 죽음 임박했거나 이미 사망해서 119를 부르지 마라. 연명 부탁일 뿐이라고 응급실 의사들은 조언한다.
119 실려온 고령자는요, 길이에 몇 주간밖에 더 연명 안 한대요. 더 못 산대요. 가장 허무한 치료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환자의 골든탐을 빼앗는데요. 요양시설에서 죽기를 원하는 노인은 없습니다. 가족과 직원이 방에서 간호할 수 있는 시설이 좋아요. 또한 불필요한 의료 개입 없는 동의를 한 시설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디 굳이 내 집에 두고 실버 임대주택에서 집단생활 하지 마라. 집세도 없는 내 집에서 방문 감명, 방문 간호, 방문 의료 3종을 추가로 받아라. 속거나 억지로 떼밀려 가는 건 결코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주로 가족이 보낸다. 물론 일본과 우리나라 사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24시간 요양시설은 교도소보다 더해 시신이 되어야 나갈 수 있다. 요양시설의 의사와 간호사의 서비스 질은 형편없을 수밖에 없다. 외출도 외박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음식은요, 맛이 있든 없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주는 대로 먹는다는 것은 엄청난 불행입니다.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한다. 1편의 결론은요, 병원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언젠가 나간다는 희망 때문이죠. 시설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죠. 전 세계 고령자의 간병 흐름은요, 시설에서 주택으로 이동되고 있습니다. 1988년부터 덴마크에서는 노인 요양시설이 법률적으로 금지되고 있답니다. 요양시설보다 자기가 살던 집에서 죽는 게 더 좋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